씬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씬뷰 무대 위에 에셋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으면 좀 더 설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무료 에셋을 설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셋 스토어에 들어가서요, 3D 에셋을 선택을 합니다. 배경이 3D 객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중에 퍼블리셔를 유니티로 선택을 합니다. 유니티사에서 제공하는 3D 에셋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우리는 카팅 마이크로 게임이라는 에셋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에셋을 Add to My Asset을 하든가 이 에셋을 추가하고 여기서 열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오픈하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카팅 마이크로 게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 임포트를 합니다. 현재 패키지 프로젝트 세팅을 바꾼다고 나오는데 임포트를 합니다. 가끔 유니티 패키지가 디펜던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나오는데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됩니다. 임포트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임포트 창이 뜹니다. 이 에셋은 카팅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 에셋이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넥스트를 누릅니다. 이 에셋은 프로젝트 세팅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프로젝트 세팅도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세팅을 없는다는 건데 임포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패키지 매니저 창을 닫겠습니다. 카팅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카팅이라는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씬이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메인 씬을 더블 클릭해서 로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씬이 계층 창으로 로딩이 되고 대응되는 것이 씬뷰로 보여지고 메인 카메라가 보여지고 있는 화면, 메인 카메라 화면이 게임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카팅 게임을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인트로 메뉴를 계층 창으로 올려야 됩니다. 인트로 메뉴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인트로 메뉴가 계층 창으로 올라옵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서 여러분들도 일단 즐겨보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씬뷰의 목적은 게임 객체를 원하는 위치에 시각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객체나 무대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거리, 원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무대를 구성하는 게임 객체들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방향으로 놓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씬뷰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씬뷰 카메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씬뷰 화면이면 가상의 씬뷰가 있어서 이 카메라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씬뷰가 보이게 되고 씬뷰 화면을 통해서 이 가상의 씬뷰 카메라를 이동시키거나 회전하거나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의 씬뷰를 이렇게 옮긴다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유니티 편집기에서는 가상의 씬뷰를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씬뷰를 원하는 거리 및 방향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씬뷰에서 여러 도구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옆으로 펴지게 이렇게 보이는 편집기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손바닥 모양으로 된 핸드 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핸드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패닝이라고 하는 기법은 씬뷰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 결과로 씬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잠시 뒤에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룩이라는 방식입니다. 프리룩은 씬뷰에서 Alt 키를 누르고 그 상태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있으면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오른쪽 마우스만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그 결과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이그젬플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줌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줌은 Alt 키와 오른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씬뷰에서 휠 마우스로 중간 버튼을 앞쪽으로 굴렸다가 뒤쪽으로 굴렸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대를 더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약을 위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씬뷰에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씬뷰에서 씬뷰 카메라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핸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씬뷰 화면을 이 손으로 잡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좌우로 옮기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씬뷰 카메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됩니다. 프리룩으로 씬뷰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로요. 그러면 모양이 바뀌죠. 눈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위로 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즉 씬뷰 카메라는 이동하지 않고 방향만 이렇게 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줌은 씬뷰 카메라를 지금 보고 있는 방향으로 중간에 있는 마우스 스크롤을 당기면 뒤로 가고요. 앞으로 밀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거나 뒤로 가거나. 마우스 버튼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줌아웃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줌인이 됩니다. 씬뷰를 원하는 그림이 방향으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이스루라는 모드인데요. 이 방식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이용해서 우리가 큰 무대를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씬뷰 카메라를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먼저 씬뷰 도구들 중에 핸드 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키보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WASD를 이용하는데 W가 키보드가 앞쪽으로 좀 돼 있죠. W 자판 뒤에 보면 S가 있는데 W가 앞쪽, S가 뒤쪽, 앞 D가 되는 거고요. AD가 좌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조정할 때 쓰는 겁니다. A자 위에 보면 Q가 있고 그 옆에 보면 E가 있는데 QE가 카메라를 상하로 옮기게 됩니다. WSAD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추가하게 되면 가속도가 증가해서 빠르게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그젬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넓을 때 씬뷰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WSAD를 이용하는데 W를 하면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시나요? S를 하게 되면 뒤로 가게 됩니다. A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무대가 넓다면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죠. 예를 들어서 D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빠르게 이동합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Shift 키를 누르고 A를 누르면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Shift를 떼면 천천히 이동하고 Shift 누르면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Q 키를 누르면 아래로, E 키를 누르면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씬뷰에서 여러 게임 객체들이 있는데 각 게임 객체들을 원하는 위치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씬뷰 도구들 중에 이동 도구,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이 이동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는 게임 객체, 예를 들어서 이 두 게임 객체 중에 이 게임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나면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이 나오는데 X, Y, G 좌표로 됩니다. 이것들을 옮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편집기에서 글로벌을 선택하는 방법과 로컬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글로벌은 모든 게임 객체, 지금 같으면 이 두 게임 객체가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고요. 로컬 좌표를 하게 되면 각 게임 객체마다 서로 다른 좌표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글로벌과 로컬이 뭘 의미하게 되는지는 이그젬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씬뷰에서
원하는 게임 객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핸드 도구로 되어 있는 것을 무브 툴로 바꿉니다. 그러면 씬뷰에서 원하는 게임 객체를 클릭하면 그 게임 객체의 방향 표시가 나타납니다. 방향은 빨간색이 X좌표, 녹색이 Y좌표, 파란색이 G좌표, 즉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 게임 객체를 옆으로 이동하든가 위로 이동하든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옮길 때 우리는 두 가지 좌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로컬 좌표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좌표를 하게 되면 씬뷰 상에 있는 모든 게임 객체들이 동일한 좌표, 즉 씬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좌표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게임 객체를 클릭을 했을 때 방향이 동일한 곳을 가르치게 됩니다. 조금 위에서 살펴보면요. 이 게임 객체나 이 게임 객체나 이 게임 객체나 세 게임 객체 모두 잘 보시면 방향이 동일합니다.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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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하나의 좌표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 X축으로 옮기면 이 화살표로 X로 된 방향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깔이 바뀌었죠? 이 상태로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면 됩니다. 좌측, 우측. 옮길 때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원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위치가 되면 드래그 된 상태에서 떼면 됩니다. 좌표계를 로컬로 하게 되면 각 게임 객체는 자신의 좌표계를 따로따로 갖고 있게 됩니다. 즉, 이 게임 객체는 이쪽이 X좌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게임 객체는 이쪽이 X좌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게임 객체와 이 게임 객체는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게 된 계기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게임 객체를 회전하게 되면 뒤에서 회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바꾸게 되면 이제 좌표가 아까는 Y가 이렇게 안 돼 있었지만 위치가 바뀌게 돼 있죠. 컨트롤 Z를 통해서 이전 좌표로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객체를 움직일 때 로컬 좌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글로벌 좌표를 중심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X축으로 옮기더라도 글로벌 좌표는 이쪽이 X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로컬 좌표는 게임 객체를 회전하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X좌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씬뷰에서 게임 객체를 원하는 각도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씬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회전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위치를 바꾸고 싶은 게임 객체를 두 개가 있다면 이 중에 원하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X축이 되고 녹색이 Y축, 파란색이 G축이 됩니다.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 객체가 단일 객체라서 그런데 사람이라든지 좀 복잡한 게임 객체는 여러 개의 게임 객체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전할 때 회전 중심 설정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여러 게임 객체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객체의 부모-자식 관계의 동영상에서 먼저 이 부모-자식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단일 게임 객체를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그젠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씬뷰에서 게임 객체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회전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바위를 회전하고 싶다고 하면 이 바위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게임 객체의 주변으로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빨간색은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겠다는 뜻이 되고 녹색은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파란색은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회전을 시키는 방법은 먼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회전하기 원하는 축에 갖다 댄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변하게 되죠.
이 상태로 드래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회전이 됐을 때 클릭된 거를 떼면 되는 것입니다. 씬뷰에서 게임 객체를 원하는 크기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씬뷰 도구들 중에 스케일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바꾸고 싶은 게임 객체를 두 개가 있다면 원하는 것을 먼저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 X축, 녹색 Y축, 파란색 Z축으로 클릭한 다음에 당기면 각 원하는 방향으로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만일 중심 부위를 클릭한 다음에 당기게 되면 전체 크기가 골고루, 즉 X, Y, Z축 동일한 방향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그젬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씬뷰에서 게임 객체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크기를 바꾸고자 하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 이 바위 객체를 바꾸고 싶으면 이 바위 객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나타나는데 모양이 네모나게 끝이 표현이 됩니다. 빨간 게 X축, 녹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이 됩니다. 만약에 X축으로 확대를 하고 싶다면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X축으로 크기가 변화하게 됩니다. 원하는 크기가 되면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 원상태에 복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 객체를 특정 크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즉 X, Y, Z축 모두 골고루 같은 비율로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싶으면 중심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원하는 크기가 됐으면 클릭한 왼쪽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씬뷰에서 단축키를 제공합니다. 씬뷰 화면에서 마우스를 일일이 클릭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QWER 키보드를 누르면 각각의 도구를 곧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개발할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씬뷰 무대를 꾸밀 때 핸드 도구, 이동 도구, 회전 도구, 스케일 도구를 마우스로 매번 클릭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로 Q, W, E, R을 통해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이 각각을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씬뷰 모드를 꾸밀 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씬뷰에서 유용한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정 게임 주변을 살펴볼 때 씬이 너무 커지게 되면 특정 게임 객체 주변에 가까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플라이 스루 모드를 쓸 수도 있지만 계층창이나 씬뷰에서 게임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F키를 누르면 해당 게임 객체로 씬뷰 카메라가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그 게임 객체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객체를 이어서 붙이고 싶을 때 계단이라든지 연속되는 게임 객체들은 일정한 크기로 딱딱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두 개의 큐브 게임 객체가 있다면 이 두 게임 객체를 이와 같이 딱 맞게 만드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먼저 이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키보드 V를 누르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요 모서리 되는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 상태로 드래그를 시켜서요.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 딱 달라붙게 됩니다. 요 모서리다 일치시키면 요 모서리가 요 모서리로 이렇게 딱 달라붙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그젬플을 통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씬뷰에서 무대가 넓어지면 원하는 게임 객체 주변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 있는 게임 객체 멀리 있죠. 위치를 옮기려면 이 가까이 가야 옮기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플라이 스루 모드로 탐색해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 객체 근방으로 곧바로 씬뷰 카메라를 옮기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방법으로 포커스가 있는데요.
먼저 원하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핸드 도구가 아니라 이동 도구나 기타 다른 도구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게임 객체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F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이 게임 객체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씬뷰에서 무대를 꾸미다 보면 게임 객체를 서로 빈틈없게 연결해야 될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가령 게임 객체로 큐브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게임 객체를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게임 객체를 서로 똑같이 이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제가 직접 이 X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둘이 바짝 붙은 것인지 약간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카메라 각도를 여러 군데로 돌려서 진짜 완전히 붙은 건지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완전히 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붙은 건지, 이건 너무 많이 해서 파고든 건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모서리, 이 각 모서리를 이 큐브의 모서리 부분, 이 큐브의 모서리 부분을 만약에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두 개를 딱 달라붙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옮기고자 하는 게임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로 V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서리 지점이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 상하로 옮기게 되면 모서리 포인트가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꼭지점을 옮기겠다는 뜻이 됩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로 옮기게 되면 이쪽 객체의 모서리와 맞붙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 되면 딱 달라붙게 되고, 요걸 밑으로 조금 마우스를 드래그를 밑으로 내리면 밑쪽에 있는 점이 되죠. 이쪽 점, 이쪽 점, 이쪽 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지점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지점이 맞닿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개가 딱 달라붙게 있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씬뷰는 게임 무대를 꾸미는 목적으로 가상의 씬뷰 카메라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씬뷰 카메라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핸드 도구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를 이동하면 됩니다. 여러 기법을 배웠는데 패닝, 프리룩, 줌, 그리고 플라이스루, 이렇게 네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게임 객체에 대해서 먼저 이동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게임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고 회전시킬 수 있고 크기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팁으로 무대가 넓을 때 포커스를 통해서 특정 게임 객체로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과 게임 객체를 연속해서 이을 때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